땡땡이에서 얼마 전에 체리 인형 탈을 쓰고 너 그것도 최선을 다하더라. 그러니까 저는 200만이 넘어. 뭘 해도 안 하면 안 했지. 저는 그러니까 할 거면 제대로 하자라는 주의이긴 해요. 너 PC방을 차렸다는 소리가 있었어. 이건 비밀이었니? 비밀까지는 아닌데 웬만한 사람 모르는데. 예. 어떻게 어디서 들으셨죠? 막 현피도 뜨고 그랬니? 갈 뻔한 적은. 이제 저희가 이제 원래 있었던 데뷔했었던 그 회사에서 나오고 나서 SM이라고 얘기해. 네, 이제 SM에서 네, 다 아시니까 SM을 이제 나오고 나서 한 1년 휴식 기간을 갖게 된 거죠. 뭐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정재영입니다. 요정식탁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요즘 어떠십니까? 저는 요즘 좀 감정 기복을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왜 작업이 끝나는데 더 예민해지고. 그래서 서핑을 며칠 갔다 왔는데 서핑도 만족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떠나긴 할 텐데, 저는 지금 겨우 한 1년 이렇게 살았다고 엄살을 부리고 있는데, 이 친구의 얘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제가 그래서 이분을 초대한 것이기도 하고요. 아이돌로 시작해서 지금은 명실공히 뮤지컬계 넘버원 김준수 씨 모셨고요. 어떻게 이 준수의 길을 만들어냈는가. 쉽지 않은 길이었을 텐데 그 길을 자신만의 길로 만들어낸 저력, 그 이야기로 꼭 들어보고 싶어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삼성 기프트 펀딩,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안테나에서 얼마 전에 또 찍었었죠, 같이. 그 내용은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하객들이 펀딩을 통해서 이 친구가 필요한 것들을 사게 해준다 라는 내용이었죠. 사실 결혼식뿐만이 아니라 졸업식, 생일 축하 등 아주 여러 집들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쓸 수 있어서 유용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또 두세 개 막 어떻게 겹치는 선물들이 없어져서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이제 요즘 관심이 있었던 게 이제 안내견 학교를 계속 이제 그 몸으로 하는 후원이라면, 제가 관심이 있었던 부분들이 보육원 시설을 마친 아이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그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부족했고, 지금은 아주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막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위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왜냐면 주거 독립서부터 뭐 자립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기프트 펀딩을 통해서 우리 요정재형 그 제작진과 함께 노트북 10대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 친구들이 가장 필요한 게 또 노트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트북은 고가잖아요. 고가인데 꼭 필요한 물건이기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 기프트 펀딩으로 펀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착한 일을 하려니까 입이 안 떨어지네요.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근데 차근차근. 자, 기프트 펀딩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일까? 삼성 노트북. 야, 그래, 비싸. 512 정도? 울트라. 뭔가 울트라 하니까 좋아 보인다. 근데 저희는 한 200만 원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예쁘다. 수량은 10대. 자, 이거 10개를 그러면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다 이것도 다 ES. 그러면 이제 애프터 서비스가 된다는 거잖아. 기프트 펀딩 신청하기. 기프트 펀딩을 시작했습니다. 결제 기간은 6월 3일서부터 6월 5일까지. 펀딩 요청하기라고 카카오톡으로 들어가서 요정팀 PD놈이라고 있네요. 이건 제가 부른 게 아니라 자기가 기프트 펀딩을 요청을 했고요. 이제 벌써 이제 친구들에게도 벌써 이렇게 갔네요. 소중한 날을 함께 축하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혼자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서 또 우리 요정재형 팀이 함께 이 펀딩을 같이 시작한다는 게 좀 더 의미가 뜻깊어지는 것 같고요. 뭔가 알 수 없는 미소가 흘러나오는
찍으면서 그때 당시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또 이제 어느 곳에 어떻게 저희가 기부를 하게 된 상황인지는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좀 뿌듯하고 무엇보다도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요정식탁으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리를 해야겠죠? 네. 키가 크네 이게 얘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준수야, 내가 널 처음 봐. 그러니까요. 완전 처음이죠. 완전 처음. 네, 아유, 이렇게 야, 또 목소리가- 초대해 주셔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야 들어와. 네. 목소리가 근데 진짜 보던 대로 근데. 그리고 우리가 너를 처음 보네. 저도 근데 일단 집이 너무 좋아요. 야 시그니엘이 무슨. 아니 근데 너무 약간 북유럽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 그런 느낌인데. 너 북유럽 가봤니? 가보진 않았는데 북유럽 스타일에 대한 그런 하고 이런 느낌 아닌가요? 약간 원목으로 해서. 일단 앉아. 예, 감사합니다. 선물. 예. 고마워. 무슨 선물까지. 봐도 돼 뭔지? 네, 그럼요. 이 구하기 어렵다는. 예. 준수야, 역시 너 술을 잘 안 좋아하지? 저 술을 전혀 안 해요. 그래? 아예? 아예. 야 바르다 발러. 내가 바른 애들 안 좋아하는 거 아니? 아니 술만 안 마시는 거지. 그치. 예, 근데 받아도 나는 그래도 꺼내놨어. 넌 안 마실 것 같아서. 예, 뭐 그래도 짠. 그러니까 승우가 여기 왔을 때 네, 자기가 봤습니다. 준수 빼놨다고 지금 막 난리가 났었던 거 봤니? 홍광호 씨도 있고 최재림 씨도 있고 박강현 씨도 있고 준수 큰일 나죠. 준수 이름 빼면 큰일 나. 자기 준수를 빠뜨렸다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벌써 너의 뮤지컬 선배들이랑 벌써 좀 돈독해진 거네. 저는 이제 뮤지컬 배우분들이 원래 제가 이제 데뷔하고 나서 이제 뭐 가수들이나 연예인분들 그렇지. 보다 동료들이 더 많죠. 그치? 훨씬 많죠, 훨씬. 많이 공연을 많이 올리고 많이 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뮤지컬 배우로 사실 왔지만 내가 오늘 너를 보고 싶다라고 그 전서부터 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게 하여튼 술은 좀 따를게. 넌 술은 하나도 안 마시고 그럼 게임이랑 축구만 하니? 요즘은 이제 골프 살짝. 골프. 축구는 오히려 이제 이런 말 하면 또 팬분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축구는 이제 끊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나 너 그 추린이 축구복 입고 찍은 사진도 봤는데. 원래 이전에는 인생이 축구였어요. 저는. 그래? 예, 정말 이 축구를 하는 게 너무 행복했는데 노래를 물론 이제 행복했지만 일이니까. 그런데 지금 역시 아이돌 출신이야. 여기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자기가 주워 담아. 팬들이 뭘 싫어한다는 거 아는 거지. 맞지? 뭐 약간 약간 순간 얘기하고 놀래서. 예. 감사합니다. 예. 마시지 않아야 되면 마시지만 이거 크룩이란 거고 맛 좋은데요? 안 마신다며. 근데 약간 그치. 예. 그 정도만. 예. 야 그래서 사실은 내가 널 봤더니 17살에 데뷔했어. 네, 맞아요. 만으로 하면은 그 연습생은 몇 년? 6, 7년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연수를 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제도권, 음악 제도권 안에 있었던 게 초등학교 때부터 네. SM에. 원래 SM 이전부터 생각하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다른 기획사에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때 양현양아 분이 나오기 전에 최연소 그룹이라는 타이틀을 달고자 양현양아 학교에 안 갔어. 저희가 이제 나오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SM에 이제 오디션을 봤는데 뽑혀서 자연스럽게 그걸 이제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흔쾌히 자기네보다 더 좋은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가도 된다. 거기도 되게 잘 좋았던 회사였어요. 그때 당시에 막 기억하기 정확하진 않은데 기억하기로는 뭐 Y2K 그런 표정은 변진섭 야, 얘 미치겠다. 얘 몇 살이니 진짜?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그때 당시 그 UP 막 그런 회사였어요. 나도 내게 잘 보이길 원했고 너의 눈에 눈 감아주시길 원했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진짜 초등학교 때서부터 지금까지잖아. 네네네. 정말 인기 절정을. 아닙니다. 아 근데 인기 절정이지. 근데 사실은 그렇게 끌고 오기 힘들어. 근데 너 보면 아직도 생각나는 한 가지 딱 그 모습이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데 진짜 온몸으로 노래를 하는 거야. 그 동방신기 때 네네네. 나는 본 모습인데 그래서 얘 좀 봐? 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그때 노래를 한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조금 기교 위주의 네, 맞아요. 테크닉 맞아요. 위주의 노래를 많이 했다면 그렇게 볼 너는 수도 있지. 이 오장육부를 이렇게 끌어올려 오장육부까지요. 예. 그 한 프레이즈 정도 되는 걸 진짜 온몸을 다해서 부르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었거든. 예. 어떻게 아니 이 어린 친구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부를 생각을 했지?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추후에 이제 듣다 보니까 오히려 의아했었는데 원래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한 거예요.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더라고. 네. 뭐 다 근데 그러시지 않나요? 팬미팅에서 얼마 전에 체리 인형 탈을 쓰고 너 그것도 최선을 다하더라. 그게 저는- 200만이 넘었어. 그게 맞지? 뭘 해도 안 하면 안 했지. 저는 그러니까 할 거면 제대로 하자라는 주의이긴 해요. 거기서 춤을 막 이렇게 기깎기 이런 동작이 있었나? 이런 동작이 있었어? 어떤 동작이지? 예.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제 널 조사해 보니까 진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동방신기가 맨 처음에 일본 갔다 요즘은 그냥 바로 네. 도움 가고 이런 게 그냥 있었지만 가서 백석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 그랬어요. 저희 때 뭐 저도 뭐 라떼는이라고 하는 그 말을 되게 하기 싫어하는데 해줘. 정말 그게 현실이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건 있죠. 이제 한국에서 혹 인기가 데뷔를 했는데 없어서 다른 나라 돌파구를 찾아보고자 뭐 가볼 수는 있잖아요. 감사하게도 데뷔하자마자 너무 큰 사랑을 받았고 허그로 이제 데뷔를 했으니까. 1위였지. 예, 그렇죠. 처음부터 막 1위를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고 너무나 이제 많은 사랑을 받다가 일본을 갔는데 뭐 사실 숙소 크기부터 숙소가 반으로 줄어들고 또 그 와중에 일본어도 못하니까 어디 밖에도 나갈 수가 없고 뭐 하나 사는 것도 불편하고 그런 거죠, 그냥. 그런 거를 거의 연습생처럼 그때 다시 시작한 거. 완전히. 제로셋에서. 그리고 이제 무대를 하는데 아까 얘기해 주셨다시피 100석이라고 하면 정말 100명이 온다라는 가정하에 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얼마나 올지를 몰라요. 그냥 어떤 백화점 그렇지. 야외에서 정말 버스킹 하듯이. 근데 그 갭이 너무 크니까. 그렇지.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일 없이 데뷔를 했고. 한국에서는 가장 좋은 무대 뭐 그렇지. 그냥 신인 저희는 때부터. 그렇게 의미를 두진 않지만 항상 엔딩에 어. 가장 큰 팬분들 앞에서 노래를 했다면 일본만 오면 갑자기 100분의 1로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굳이 여기서 해야 돼? 뭔가 좀 그 불만이 고립된 섬에 5명이서 그냥 갇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약간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오히려 더 한국에 올인하면 안 되나?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었죠. 근데 아마 그게 지금이 도움이 됐을까? 뭔가 이렇게 절실하고. 근데 나는 그러니까 섬이라고 했지만 너는 사실 또 해방구가 있었잖아. 어떤? 게임. 예. 아니 어떻게 아세요? 아니 너 게임 좋아한다는 거 예. 나는 익히 들어서. 맞아요. 너 PC방을 차렸다는 소리가 있었어. 예. 이건 비밀이었니? 비밀까지는 아닌데 웬만한 사람 모르는데. 예. 어떻게 어디서 들으셨죠? 우영 씨가 얘기해 줬나요? 니네 집 앞에. 맞아. 2P의 멤버들도 왔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고 게임을 하고 거기서 즐기는 걸 너무 부러운 선배였대. 너무 멋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거 열어. 이래가지고 그거. 그때 그 PC방 얘기가 저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그 PC방을 이제 열었어요. 근데 이제 뭐 홍보도 안 하고 뭐 그냥 게임하는 아지트를 만들 겸 뭐 일반 손님들도 받으면 나쁠 거 없으니까 한번 그냥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PC방 안에 거의 일반 손님은 거의 없고 다 연예인들이
아지트가 된 거지. 아지트가 돼가지고 그때 뭐 딴 데 가긴 좀 연금 힘든데 못하겠지만 여기 아이돌 멤버들이 한 두세 명씩 있었어요. 막 예, 정말 그래. 각 그룹에 예, 예. 좀 막 게임 좀 한다는 맞아요, 애들. 맞아요. 막 현피도 뜨고 그랬니? 아니요 그런 건 없고. 너 떴는데 내가 봤더니. 아유 뭐갈 뻔한 적은. 뭐 가지 못하죠. 예. 왜냐면 네가 막 열심히 걸었던 게 그다음에 막 그 일본에서 활동할 때 그렇게 고생한 이야기들이 사실 얘한테 원동력이었을까? 뮤지컬계로 바로 들어갔나? 아니면 어떻게 돼?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원래 있었던 데뷔했었던 그 회사에서 나오고 나서 SM이라고 얘기해. 이제 SM에서 네, 다 아시니까 SM을 이제 나오고 나서 한 1년 정도 휴식 기간을 갖게 된 거죠. 뭐 그리고 저희가 할 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팬분들을 만나게 된 첫 무대가 뮤지컬 무대였어요. 모차르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홀로서기를 하고 나서의 첫 만남, 어떻게 첫 프로젝트 앨범보다도 2010년. 예. 이 앨범보다도 오히려 뮤지컬로 팬분들을 처음 만난 거예요. 약간 눈물 났겠다. 모든 씬이 다 끝나고 이제 커트콜 때 울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치. 근데 정말 처음 이 가수로서 데뷔했을 때 그 이상? 그 이하는 절대 아니에요. 그만큼의 떨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무대 나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로 아이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엄두가 안, 그러니까 그 활동을 재개하기 전에 그러니까 워낙 반대가 많아서 그걸 그 나이에 겪는다는 거 사실은 좀 나는 상상은 안 가. 그 안에는 사실 뭐 응원도 있겠지만 사실 반대도 있을 거고 어떤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걸 그 나이에 견뎌내고 다시 내 거를 향해서 간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어땠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이렇게 성공할 거야 라는 전혀. 생각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전혀 뭐 그건 감히 상상해 볼 수도 없고요. 일단은 첫 스타트는 행복을 찾아 나왔지만 그 뭐랄까 사실 가수 활동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이 활동 자체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감히. 왜냐면 그냥 단지 내가 이런 패턴으로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약 한 30 중후반 때가 됐을 때 이 계약이 이제 어떻게 보면 끝나가는 건데 내 인생을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하나에 몰두하는 건데 이게 맞을까? 참 이게 어렸을 때도 내가 쏘는 에너지, 내가 포기하는 것들 물론 이제 감사한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근데 그때는 어리기도 했고 너무 그 매일을 정말 2-3시간밖에 잠을 못 자면서 여기가 한국이야, 일본이야, 뭐 중국이야, 대만이야 막 모를 정도의 그런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근데 뭔가 이제 연예인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평범한 삶이 더 가치 있을 수 있겠다. 활동을 한 몇 년 한 거지? 저도 그 앨범 수와 곡 수를 생각하면 정말 오래 한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연수로 딱 보는데 한 5년, 6년? 길어야? 5년, 6년 진짜 길고 그러니까 힘들지. 사실은 벌써 저는 가수로서 그 동방신기 그룹으로서 했던 그 기간보다 뮤지컬 배우로서 활동한 기간이 거의 3배. 나의 선택을 위해서 나왔을 때 내 거를 진짜 많이 포기했다고 한 거잖아. 내 것도 포기하고 나의 행복도 좀 다른 행복은 포기하고 내 갈 길을 가겠어. 근데 그때 사실은 그걸 판단하기 무척 어린 나이였잖아. 그때는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많이 어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생각한 지가 고작 25? 맞아. 그때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25살 친구들을 보면 너무 애기 같고 귀여운 느낌이 드는데 내가 그 나이 때 그런 것을 했나? 막 약간 저도 제 자신이 약간 왜 그랬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이 계약이 다 끝나고 났을 때 과연 행복할까? 나라는 사람이 정말 그거 참 무서운 생각이네.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딱 나에게 질문을 던진 순간 아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었어요. 그냥 이거는 더 이상 내가 혹
정말 좋아하는 노래를 못하게 될지라도 이대로 지금이라도 빨리 끝내야 되는 게 결단을 내가 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사실은 그런 생각을 그때 그냥 그래도 참고 가자와 그렇지 않고 나는 이런 결단을 내리자라고 하는 모든 나는 결정을 다 존중할 것 같거든. 네. 근데 이 반대의 선택, 내가 홀로 서자라고 했을 때 선택이 얼만큼 외롭고 긴 싸움이란 건 나는 아니까. 자기와의 싸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나에게 힘든 일이 올 건지 난 대충은 지금 보면 보이니까. 근데 그러고 뮤지컬로 갔을 때 또 뮤지컬 쪽이라고 해서 아주 녹록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 아이돌? 지금은 아이돌이 뮤지컬 많이 진출하고 하지만 그때 당시 거의 없었지. 그죠. 그것도 조금 일반적이진 않았었고 네, 뭐 지금은 이제 막 싫어했던 사람이 있어? 쟤 아이돌이잖아. 뭐 약간 이런 거 있었어? 그런 거 사실 저에게 그거를 딱 보이신 분은 없어요. 없었어. 근데 되려 그런 이제 얘기들을 이제 뮤지컬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혹은 먹기 전에 고민을 했을 때에는 그 시선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누가 그랬어? 아니 이제 여러 사람 그러니까 겁을 그냥 데려 먹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선들이 충분히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었어요. 왜냐면 그게 나라도 뮤지컬 배우로서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앙상블이란 배우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하고는 내가 배우라면 어느 날 다른 분야의 혹여 조금 인기가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와서 주인공을 꿰찬다라는 게 당연히 좋아 보일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때의 뮤지컬 시장이 지금은 많이 대중화됐잖아요. 이제는 뭐 뮤지컬을 한 번쯤은 한 번쯤은 그래도 본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또 시장이 너무 막 그렇게 크지도 않았었고 하다 보니 당연히 그런 시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막 뭔가 싫어하거나 난 불행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자? 약간 좀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쉽지도 않지만 내가 지금 느끼기에 어렸을 때 이미 완전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들이 있었으니까 더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발심? 어차피 나에게 남은 거 이것뿐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무대를 내가 관객들이랑 만날 수 있는 이제 뭐 앨범을 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녹록지 않다는 걸 느꼈죠. 그런데 그 와중에 뮤지컬이 물론 내가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장르라고 할지언정 내가 일단 마음을 먹고 난 후에는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그냥 부딪혀야 됐었고 제가 증명해 보여야 되는. 그래서 네가 멋있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사실 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꼬이려면 꼬일 수도 있는 일들이 왜 준수한테 이렇게 그냥 준수는 지금 앞에 놓인 것들에 향해서 정말 앞만 보고 돌진인데 또 열심히 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뮤지컬을 얘는 뭐 지금 내가 주어진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되게 낯선 상황이잖아. 연기도 안 해봤는데 연기를 갑자기 해야 되고 노래 창법도 완전 다르고. 맞아요. 너는 정면병 없었어? 무슨 병이요? 정면병. 왜 이렇게 정면병이 뭐지? 이렇게 대사를 이렇게 치지 않고 너는 이렇게 카메라 보듯이 한다고. 오히려 근데 저는 그런 건 없었고. 뭐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뮤지컬 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냐? 가장 힘들었던 거요. 일단 뭔가 이 뮤지컬 가사를 표현할 때 발음 자체, 노래를 부르는 스타일이 너무 달랐어요.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요적으로 하면 노래를 부를 때 가사 한 음절을 너무 또박또박하면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 되잖아요. 뭉개고 자신만의 딕션을 만들고 자기만의 딕션들이 또 가수를 들어보면 모든 사람들의 딕션이 다 달라요. 정말 이 모든 이 캐릭터의 감정을 노래로서 들려드리는 게 이 뮤지컬의 특징이기 때문에 또박또박해야 되는 거, 그게 처음에 좀 힘들었고. 너 지금 말소리가 이렇게 또박또박일 수가 없어. 이게 습관이 된 것도 있어요. 뮤지컬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가요를 할 때 너무 또박또박하는 거죠. 맨 처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노래를 뭐로 해야 되지? 예를 들어 이제 그 모차르트의 노래 중에 뭐 눈을 감아도 보여 그녀는 나만의 천사,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눈을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밀었는데? 가요였으면 눈을 감아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억이 나요. 저희 지금 같은 회사에 정선아 배우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주수야 너 이거 뭐야? 그거 하면 안 돼! 아 이런 게 뮤지컬이구나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저도 일반 노래 이런 거 뭐 하는 거를 못하겠어요. 약간 약간 애달는 거잖아. 그 가요는 좀 애달고 감정을 좀 더 표현하고. 가요에서는 그게 적절한 곳에 들어가면 너무 좋죠. 심지어 성악 같은 거 좀 배웠었니? 아니요 전혀. 그래서 언제 알았어? 처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뮤지컬이라는 어떠한 하나 어디 복합적인 예술이라는 그 장르로 이게 돼 있다면 락을 잘하는 사람이 할 때 좋은 역할들이 있고 뭐 예를 들어 헤드윅 나는 잠들면 안돼 뭐 R&B 가수가 할 때 좋으면 뭐 드림걸즈 같은 거는 뭐 One Night Only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그걸 성악가들이 그걸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팝스러운 거. 그렇지. 그걸 승현이가 했었나? 그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어지는 건데 그렇게 배우지 않은 발성을 계속 노래하면 사실은 성대에 무리가 가잖아. 그러니까 승현이도 그 고생을 엄청 하더라고. 맞아요. 한 번 해서 완전히 걔도 멘붕이 와서 막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 없었니?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뮤지컬 노래를 할 때가 목이 더 안 가는 거 같아요. 안 가. 예. 그러니까 사실 약간 발성을 더 해서 하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노래를 사실 이런 걸 내가 얘기해줘야 되는데 이걸 내가 뭐 노래를 해봤어야 알지. 저는 사실 노래 잘하시잖아요. 저는 그 무한도전에서 사실 저는 그 재영이 형님을 무한도전에서 정말. 처음 뵀어요. 사실 그 전에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때부터 저도 사실 팬이 돼가지고 그래? 네, 너무 그때 노래 잘했지. 너무 잘하셨죠. 그치?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가수는 개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지? 너무 개성이 순정맛! 내가 알기로 세종문화회관에서 맨 처음에 했던 게 모차르트였니? 예. 모차르트로 초반 전성 매진 맞지? 네. 그리고 모차르트로 그해 신인상, 인기상.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2년 뒤에 나무주연상. 네네네. 어떻게 아세요? 다. 와, 감사합니다. 뮤지컬이 뮤자도 몰랐던 저를 배우라는 타이틀을 달게 해주신 많은 스태프분들과 대상을 받기 전에까지는 제가 뮤지컬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했지만 그래도 한편에서는 이러다가 이제 혹여나 방송할 수 있고 뭐 방송 무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뮤지컬 보란 듯이 안 하고 다시 방송으로 갈 거야. 가수로 갈 거야 라는 그런 시선도 있었고 뭐 여러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모차르트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뮤지컬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 일반적인 그런 가요 노래보다도 더 좋아하게 됐었어요. 왜냐면 너무 충격도 컸고 항상 저는 가요 할 때도 그랬거든요. 그 가사말에 저는 모든 걸 맡겨요. 그러니까 예전에 동방신기 노래할 때도 그 가사말에 모든 걸 맡겨서 저는 그때도 노래를 할 때 전 단 한 번도 제 표정이나 얼굴을 신경 쓴 적도 없고요. 노래를 하는 순간은 그냥 노래에만 집중을 했지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해왔었는데 뮤지컬이야말로 그래도 되는 그렇게만 해야 되는 인위적으로 나의 감정을 만들지 않아도 그 스토리를 기반으로 막 따라가다가 예를 들어 실연을 당하고 버림을 당했을 때 뭐 모차르트를 뭐 인용해서 얘기하면 뭐 왜 나를 사랑하지 않네요라는 노래를 불러요. 그 가사말을 부르는데 정말 내가 뭘 꾸미지 않아도 나오는 거죠. 그냥 저는 원래 또 노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모토라 사랑해줘요 내 모습 가요로 봤을 때는 그게 너무 감정이 지나치면 과하다. 맞아. 물론 뮤지컬에서도 그게 또 너무 지나치면 과할 수 있지만
뮤지컬은 오히려 그게 어느 정도 돼야. 오히려 그 과함을 못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뮤지컬은 그 과함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오히려 거기서 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담백하게 빼는 게 좋을 순 있어도 전문 용어네 뺀다는 거. 과하게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못하더라고요. 그거를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너무 좋은 장? 누르고 담백하고 항상 그 연기가 멋있다고 우리는 막 뭐 늘 그러잖아. 근데 과한 걸 해봐야 눌러지거든. 네. 담백한데도 카타르시스를 주려면 저 사람이 저걸 꾹꾹 누르고 하고 있어가 느껴져야 되는데 그걸 갈 수 없는 사람들은 네. 절대 이걸 표현할 수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과하면 좀 징그럽지. 그래 있어. 그런 왜 계속 그러면 힘들죠, 보는 사람이. 그렇지. 계속 나를 사랑하 이거 네, 계속 그럴 수 맞아요. 없어. 그런 것들을 네가 무대를 통해서 알아.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노래를 하면서도 갑자기 제가 울컥해요. 난 늘 울컥해. 그 눈물이 막 나오려고 하면 근데 그거를 하면 안 된다. 좋은 마음이야. 약간 좀- 아니야. 그거 참 좋은 마음인 거야. 멜로디나 노래를 통해서 나의 감정을 실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해. 가장 먼저 배우는 거고 음악을 할 때 가장. 물론 어렸을 어떨 때는 그 노래가 저에게도 담백하게 올 때가 있고 그 감정이 있는데 또 노래를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막 음정도 흔들릴 수 있고 근데 그게 뮤지컬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연기적으로 관객들을 울릴 수 있는 거죠. 그게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저는 연기를 뭐 이제 뮤지컬을 이제 해 오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저 개인만의 약간 노하우라는 게 생기긴 했지만 뮤지컬은 제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뮤직이라는 게 있어서라고 매번 얘기를 하는 게 음악을 좋아하고 저는 음악을 사랑했던 아이였기 때문에 음악이 있었기에 거기에 몸을 맡겨서 하다 보니까 연기가 된 거지 기술적으로 그걸 제가 그런 쪽으로 제가 이거를 작품을 하려고 했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연기도 노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반대로 노래로 또 나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잖아요. 처음에는 분명히 기술적으로는 다듬어지지 않았고 너무 아마추어적인 모습도 있었겠지만 그 가사와 거기에 맡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이제 해왔고 시상식은 감히 엄두도 못할 그런 시상식이란 곳에 너 여기 혹시 대본 깔고 앉았나 해서.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해? 이거 다 SM에서 교육받은 거. SMS 때는 저는 이제 컨셉이 섹시라서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너 그것 때문에 나왔다는 소리가 있어. 말 안 시켜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달변해. 이렇게 심지어 내가 강민경 다비치 이후에 너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거 있잖아. 하라고 했지. 근데 그렇게 정말 또 뮤지컬로 지금 막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 이 열정이 다 느껴지거든. 진짜 열심히 하는 게 즐거운 사람인 거야. 너 데뷔한 지 몇 년 됐다 그랬지? 21주년. 35세. 지금 네가 그 정도 나이지? 제가 만 나이로 안 하면 39이고요. 이게 애매해요. 이게 법적으로는 37이고 이게 애매하네. 근데 제가 빠른 87을 쓰고 있어가지고. 형은 빠른 70이야. 와. 진짜 동안이시구나. 근데 오늘 사실 나 왜 이렇게 너랑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제 막 너 이제 뮤지컬 얘기 막 이렇게 봤다가 나는 1년 동안 드라마 음악을 했어. 근데 지금 엄살이 나의 지금 끝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짜증과 예민이 지금요? 끝났는데 나는 근데 성격이 못되고 예민하니까 안 예민하시거든. 나 너무 예민해. 그래서 음악적으로 특히. 그거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고 났더니 지금 약간 감정 컨트롤이 안 돼. 나는 일 끝나고 나면 약간 그 예민해지는. 약간 그 일이 약간 일상생활에 이렇게 약간. 나 완전 넘어오지. 와. 오히려 막 열심히 작업할 때 얘네 나 괜찮다고 생각했지. 표정이 아닌 것 같아요. 표정이. 근데 눈치 보시면서 대답하시는. 근데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너무 예민해지고 막 이러는 거를 너는 지금 뭐 팬미팅 그다음에 콘서트 이런 것들을 지금 1년에 6번을 한다고? 거의 그 정도를. 그러니까 관객분들은 모르실 거, 그러니까 일반 대중분들은 모르실 건데 저는 공연을 군대에 있을 때 빼고 쉬어본 적이 없어요. 또 일본도 일본도 갔다 콘서트도 또 하기도 하고. 그 원동력이 뭐니? 정말 저는 관객, 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올 수 있게 해준 거에 99%는 관객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가태우가 아니죠. 무조건. 약간 동지 같은 동지 의식도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를 그러니까 지금의 어린 친구들 팬들은 네가 아이돌이었다는 거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동방신기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뮤지컬 배우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오히려 반대로 그걸로 팬이 됐다가 거슬러 보니까 가수도 했고 뭐 동방신기였어? 뭐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지금 10대 분들한테는. 너의 팬분들을 위해서 샐러드 좀 먹어줘. 아, 예, 잘 먹겠습니다. 대신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요리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럼. 아니, 원래 요리 너무 잘하시는 걸로. 이게 뭐예요? 소세지야. 초리조라고 하는 스페인 산딸기 토마토랑 이렇게 같이 10분 레시피가 있어. 잘 먹겠습니다. 나올 거야. 오, 맛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몸은 부선하겠지만 공연 6개를 하고 너무 힘들어. 쉬고 싶어는 없어? 있어요. 저 생각보다 그래도 이렇게 시간 내서 뭐 해? 여행을 많이 가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요. 전 해외로. 어디 여행 가는 어디 다니니? 저요? 비밀인데. 아이돌이다.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여행을 갔다 온지도 팬분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뭐 물론 뭐 꼭 그걸 비밀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공식적인 스케줄로 너 너를 365일 너 뭐 하는지 사람들이 다 아는구나. 아니 근데 저희 팬분들은 저의 이런 개인적인 그런 프라이버시를 정말 엄청 지켜주려고 하세요. 공항에서도 가서 뭐 괴롭히지 말자 뭐 이런 식의 뭐 이런 느낌이 될 정도로 연륜이 되는 거지 이제. 그죠. 연륜도 있고 약간 모르겠어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런 사생 팬들 때문에 좀 힘들었던 시기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팬분들도 아니까. 10분 이해해 주시는 거죠. 저희들의 마음을.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사이에서 좀 나름대로 이렇게 운동 같은 운동? 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좀 저의 팬분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좀 이렇게 안착된? 그래도 여행 다니고 하는구나. 예, 그래서 여행을 가기 위해 약간 그때까지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으로 달리는 스타일? 오히려 여행을 미리 정해놓고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너 제인이? 예. 어제 봤는데 INTP. 나랑 진짜 안 맞겠다. 우리가 7월 초에 막 여행 가야 되고 그런 콘텐츠가 있는데 딜레마에 빠졌어. 왜?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어서 지금 7월 초라고 얘네 지금 빨리 지금 잡으려고 뭐 하는데. 보기가 있나요? 프랑스 별로. 아니 프랑스가 이제 작년에 갔다 와서 사실 올해 어디를 갔으면 좋겠다는데 난 사실 그냥 서핑 여행 혼자 갔다 오고 싶은데 그거는 콘텐츠가 되기가 조금 힘드니까 이걸 어떻게 갈까. 빵 먹어도 될까요? 아 그럼. 빵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 너 빵돌이구나. 옛날에는 떡돌이었는데 야 되게 고전적인 게 있어. 빵을 안 좋아하고 떡을 좋아했어요. 아 그래? 이 떡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떡 좋아하기 쉽지 않은데. 그 떡의 그 쫄깃쫄깃함이 너무 좋았는데 별명이 진짜 어렸을 때부터 떡돌이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떡빵돌이가 됐어요. 이제 다 좋아. 이것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네가 술을 안 마시니까 공연을 그렇게 해도 지금 너 말하는 것도 되게 큰 소리거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크다고 안 느끼는데. 그러니까 나 걱정이 되는 거야. 이렇게 큰 소리로 해도 되나? 너는 그런 경우도 있었니? 뭐 공연해야 되는데 목이 안 나와 막 이런 거? 물론 컨디션이 더 안 좋은 경우는 있었는데 안 나온 적은 없어. 아직까지는 뭐 회차를 바꾼다던가 돌격이야 그냥. 술 안 마시지? 술 안 마시는 게 되게. 그것도 큰 것 같아요. 저는 네, 술, 담배를 아예 안 하니까 예전부터 그 얘기를 들었어요. 20대 때는 차이가 없다. 그래서 나는 목이 좋은가 봐 하지만 30, 40대로 넘어가면 맞지. 술, 담배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를 믿어서 더 너희 안 선배 중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니? 큰일 날 뻔했네. 장난이고요. 아직도 티켓 파워가 대단하고. 그런데 네가 고르는 작품 어떤 작품을 하니? 기준 같은 게 있어? 어떤 거면 준수가 한다 뭐 이런 거 있어? 일단 저는 그래도 음악인 것 같아요. 적어도 한 곡이라도 내가 이 노래 부르고 싶어 라는 느낌의 그런 노래 넘버가 있는 뮤지컬을 하고 싶은. 드라큘라에선 뭐였어? 드라큘라는 저는 다 좋았어요. 근데 다 좋았는데 특히 처음에
러빙 유 킵스 미 얼라이브라는 그대를 처음 본 순간 모든 게 변해버렸어. 그 드라큘라가 부르는 사랑의 약간 세레나데 같은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이 노래 부르고 싶다. 일단 그 노래가 가장 저의 마음을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넘버가 좋은 거, 노래가 일단 확 제 마음에 와닿는 거, 그걸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합니다. 나는 드라큘라 사실 그 노래를 몰라. 아, 이거요? 살짝 앞에만 불러주면 어때? 그댄 내 삶의 이유, 나를 살게 한 첫사랑, 오랜 세월조차도 지울 수 없던 사람, 당신의 자리를 찾아 돌아와요, 나의 곁으로. 약간 그거 커튼콜 한 게 지금 유튜브에 있는 거 있잖아. 네, 몇 개 뭐 도는 게 있죠. 근데 나는 맨 처음에 이게 막 네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막 십자가 들고 이렇게 나오면 막 이렇게 하면서 뭔지 알겠다. 이치오버구나. 이치오버. 예. 감동적이더라고. 그러니까 네가 표현하는 드라큘라가 다른 사람이랑은 다르잖아. 약간 춤 같기도 하고. 좀 더 역동적인 게 아무래도 있죠. 진짜 아무래도. 제가 춤을 췄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거. 근데 훨씬 네가 워낙 춤을 오래 했으니까 그걸 이해하는 게 또 다르고.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춤을 췄던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배우로서 뭔가 할 때 액팅하는 게 되게 좋아요.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그래도 좀 장점으로 활용되는 것 같아요. 모션을 취하는 어떤 막 그런 거에서 힘들어하는 배우들도 있잖아. 뭐. 너는 그런 건 없었던 거야? 고민은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보이는 거를 신경을 안 써요. 노래도 그렇고, 그러니까 뮤지컬 안에서 부르는 넘버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액팅도 그렇고, 그냥 이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의 느낌으로 가지, 이거를 하면 내가 뭐 예를 들어 추해 보이지 않을까? 너무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뭐 이런 것까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지. 관객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신경 안 쓰고요. 그냥 저는 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근데 그게 뭐 정답이거나 뭐 잘한다의 얘기가 아니라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나? 약간 뮤지컬 날짜 변경선이란 거. 예. 그러니까 극찬의 말 중에 하나. 예. 그냥 그럴 때 네, 우아하게 그냥 다 먹어. 아니 근데 너무 민망해요. 예. 너무 너무 멋있잖아.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 네가 완전히 들어와서 그렇게 연기를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보인다고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는 정말 대단한 극찬이잖아. 너무 극찬이죠. 너무 감사한. 그러니까 뭐로 만든 거예요? 그라탕이야, 감자. 그라탕 두피누아라고 해서 맛있지.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 막 그냥 쏙쏙 들어가는데?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제 또 사업도 하고 와. 있어. 그치? 사업이 사업이라니까 너무 이상하니? 무슨 사업? 대표잖아. 예. 이거 사업이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무슨 뭔가를 하고 있었나? 근데 사업이기도 하잖아. 그렇죠. 네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네가 대표가 돼 보니까 힘든 건 없니? 말이 대표일 뿐인데 대표로서 뭔가를 내가 이분들한테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거라면 저도 감히 애초에 그럴 마음으로 할 수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근데 단지 예전에 이제 저 또한 이제 회사가 있을 때도, 다른 회사에 있을 때도 그 배우들끼리 같이 서로 이렇게 뭐 이런 오디션 있대, 이런 작품 있대, 소개해주고 너 이런 작품 어울리겠더라, 준수야 너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서로서로가 이렇게 추천도 해주고 그런 것들을 조금만 더 본격적으로 해보자의 느낌인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협동조합 같은. 예, 그렇죠. 제가 그냥 배우 협동조합. 너무 적절해요. 협동조합. 힘이 모이면 시너지가 되는구나 같은 것도 좀 알게 되고, 그런 아티스트 간의 어떤 신뢰가 있으니까. 저희 회사도 뭐 오실 때도 편하게 오셨지만
혹시나 뭐 그냥 혼자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 나가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저 또한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나온 사람이라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저는 약간 이런 마인드입니다. 정말 배우분들을 통해서 저희 회사 자체가 돈을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멋있다. 딱 지금 그거예요. 네가 너무 버니까. 준호가 진짜 진짜 절약하잖아. 쓸 땐 또 써요. 아 그래? 그러니까 좀 고마운 게 준호 형은 다른 사람을 좀 챙길 때는 막 써. 그러니까 막이라고 표현하면 또 소윤한테 혼나실까봐 제가 말을 못해요. 엘리자벳이라는 작품을 하면서 만나게 됐고 그 사적으로 나의 그냥 개인적인 휴식 기간에 만나는 첫 뮤지컬 배우. 그러니까 이제 뮤지컬 배우와 배우의 동료이기 때문에 친구가 됐어요. 그냥 일반적인 저의 그런 쉴 때도 형 뭐 하세요? 우리 뭐 커피숍이나 갈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에이. 이제 왜냐면 뮤지컬 배우들은 절대 공연 때문에 이렇게 술을 마시거나 그러기가 되게 힘드니까. 준호 형도 술을 그렇게 좋아. 야 여기서 맨날 마셔 나랑. 마실 야, 맨날 때는- 위스키 들고 가가지고 안. 마실 때 좀 끝까지 마시는 스타일. 맞아. 그건 아는데 뭐 모르겠어요. 제가 안 좋아하는 걸 아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너무 순하고 착한. 너무. 그래서 너무 좋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랑 네가 같이 일을 하고 하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시너지가 생기는 뭔가. 내가 한번 물어볼게 너 어떤지 준호한테. 준호 형 여기 초대해 주세요. 네. 갑자기 이제 대표. 제가 얘기했던 거랑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야 이제 또 아까 뭐 잠깐 얘기했지만 20주년이야. 준수는 20주년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되게 이렇게 혼자 뭉클해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야. 맞아요. 그걸 좀 되돌아볼 때가 항상 콘서트를 하다가 마지막쯤에 객석을 바라보면 막 감정이 그때만큼은 되게 이게 젖어드는 것 같아요. 약간 너무 감사한 거죠. 맞지. 지금까지 이런 큰 무대에서 나의 콘서트를 하고 그런 좋은 작품들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는 정말 감히 상상도 못할 바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번 1년만 그러지 않을까? 뭐 그렇게 그냥 해왔던 거예요. 뭐 내년에 당장 혹여 이렇게 안 되더라도 나는 불행해하지 말자. 왜냐면 나는 내가 벌써 받은 그런 사랑들을 예전에 끝났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지금도 받고 있을 뿐이지 이게 당연한 게 아니란 걸 아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한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계속 살아왔는데 올해가 20주년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와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노래를 공연을 진짜 그만두고 싶다라는 마음도 여러 번 했었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일로 근데 여기까지 온 게 개인적으로도 대견하고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약간 떨어져서 봐도 대견해. 그러니까 정말 비바람 부는 숲을 헤쳐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물론 그게 이제 팬들과 너와의 교감을 같이 온 동지의식 같은 게 있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뭔가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너무 축하하고 축하해주고 싶었고. 아유 감사합니다. 또 30년 또 가야 되는 거니까 그 30년을 가기 위한 어떤 꿈 같은 거 있니? 생각해 볼래? 내가 지금 밥을 풀 거야. 예, 너무 좋죠. 아, 야, 진짜 생각해보면 너는 37 그 나이까지 참 순탄하지만은 않았어. 보면 그걸 너무 잘 버텨오고 또 잘 너의 행복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난 되게 신기해. 왜 아까 네가 그만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많다는 게 보시는 많은 분들이 내가 너 왜 초대했는지 알 것 같아. 정말 와 진짜 이 길을 왔네 라고 할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성공이 보장되어 있더라도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대신 이걸 모든 걸 내가 다시 겪어야 돼. 그럼 난 못하겠다. 그러니까 모르고 왔으니까 온 거지.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온 거지. 더 크게 성공한다 해도 더 크게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러면은 안 할래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치. 참 생각보다는 많은 이렇게 풍파를 겪었죠. 근데 또 그만큼 그래서 더 단단해졌다. 감사하고 소중한 걸 아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연어 동 같은 걸 만들었어. 너 연어 좋아하니? 너무 좋아하죠. 근데 다 직접 만드시는 거세요? 내가 다 만들었어.
아, 근데 저는 되게 신기한 게 한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간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약간 음식들을 하는 거는 이게 요리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요리사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와, 그럼 매번 게스트 올 때마다 이렇게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아, 저 이거 찐이다. 형, 이거 안 힘들어요?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 시간에 쫓겨서 막 하는 거가 좀 힘들 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안 힘들어. 즐거워. 사람들이 다 너무 좋아하니까. 와. 잘 먹겠습니다. 뭐야? 맛있어. 안 짜고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요? 살아생전 처음 느껴보는 맛. 그 향이. 그래서 이게 뭐지?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제가 사실 6시 이후에 밥을 안 먹거든요. 원래 웬만하면 그걸 제가 지켜요. 아, 오늘은 이게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 이거 그냥 저 바로 뚝딱 할 수 있는데 오늘은 먹겠습니다, 좀만. 이번에 앨범만 영화랑 네. 앨범이 나오고 앨범, 그러니까 싱글이 나옵니다, 디지털 싱글. 또 공연하니? 공연을 4월 달에 작년에 했었던 공연이 너무 반응이 좋았어서 4월 달에 다시 그 앵콜 콘서트를 했고. 곡수를 몇 개 바꿔서 했고 그거를 이제 영화해서 이제 롯데시네마에서 6월 5일부터 한 약 3주간 근데 사실 그걸 모든 사람들의 꿈이잖아. 그럼 약간 다큐처럼 이렇게 담아두고 싶은 멋있는. 네네. 저도 이렇게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할 수 있을 줄은 몰랐는데. 되게 사실 힘들지 않았어? 그걸 찍을 때는 공연할 때 그걸 같이 찍는다는 건 사실은 아, 맞아. 신경 쓸 게 너무 많으니까. 맞아. 사실 공연하는 날에 저도 긴장이 되고 모든 온 집중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면 제가 혼자만의 이제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카메라가 계속 있는 거지. 대기실을 이렇게 힘들지. 처음이니까 힘들다기보다 좀 이제 뭔가를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근데 이제 공연에 집중해야 되니까 뭔가를 못 해드리는 그런 미안함 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옷 갈아입을 때도 이제 카메라가 있으니까 아 그거 좀 살리지. 그냥 이렇게 색다르기도 하고. 무대에서 대기실 들어가면서 옷 벗고 이런 거 좀 살리지. 바지 갈아입고 막 이제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있어요. 몇씩 있는데 이제 바지까지는 안 나오고. 다행히도 이렇게 상체 위주로. 자, 20년은 정말 누가 봐도 열심히 잘 살아왔고 꿈이 있을 것 같아. 꿈이 뭐야? 제가 몇 번 이 꿈. 준수 제국을 차린다 뭐 이런 거. 아니, 전혀. 예전에라면 좀 막 그런 부분, 상징적인 부분에 되게 목을 메었던 게 맞고요. 그랬어?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대상을 받고 싶다, 1등을 하고 싶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사실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왜냐면 지금까지 온 것도 저는 너무 기적이라 생각하니까 그냥 이 기적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계속 작품적으로 봐도 저는 나이를 먹으면 거기에 걸맞는 꼭 주연 배우 아니어도 혹은 내가 했던 모차르트 안에서도 모차르트로 데뷔를 했고 모차르트 역을 계속 해왔지만 모차르트 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안 어울리게 되면 모차르트를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 작품을. 그 모차르트 이제 아버지 역을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무대 위에서 늙고 싶다, 늙어가고 싶다. 그게 저의 정말 꿈이에요. 근데 그게 가장 저의 꿈. 자신의 무대에 서사를 만드는. 그래서 주인공이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네네네. 되는. 그냥 오래 무대에 있고 싶다가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또 가장 어려운 맞아. 꿈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지. 그 꿈을 이뤄보고 싶어요. 그냥 가장 오래. 너의 꿈에 대한 건배. 너무 수고했고 한 30년 더 수고해줘.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처음 봤는데 너무 늘 봤던 동생처럼 너무 즐거웠어. 근데 사실 더 유쾌했어. 난 네가 되게 진지하다고 그래서 제가요? 진지한 성격일 것 같다고 막 그랬거든. 아, 이미지적으로? 이미지적으로. 그래서 아 오늘 좀 고생하나? 막 근데 고생하나? 음식도 하고 고생하나? 막 이런. 근데 너무 유쾌하고 괜찮은 너무 거죠? 너무 재밌어. 아우, 다행입니다. 나도 너를 잘 모르지만 되게 응원했거든. 근데 그런 감사합니다. 것처럼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널 응원하고 있거든.
화이팅하고 또 한 번 나오자. 아, 언제든지 예, 언제든지 불러주면. 준호 형 한번 불러주세요. 준호 형 보셨죠? 준호 형 친하시죠? 나 친하지. 네. 준호는 내가 알아볼게. 언제 나올 수 있어? 아, 여기 엄청 줄 서 있죠. 준수야 너무 즐거웠어. 아우,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또 불러주세요. 그렇게. 다음에 또 뭐가 있니? 다음에요? 다음 작품 정해졌어? 네, 작품은 정해졌는데, 네, 아직 말할 수 없고. 네네. 너무 잘 알지 나. 들어가세요. 준수야 가. 안녕. 내가 저기까지 나가줘야 돼. 너 차 어디다 뒀니? 아, 저기 있습니다. 아 저기 있어. 잘 가고.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영화 잘 되라. 네. 예매율 1위. 네, 가자. 시간 되시면 보러. 가. 안녕. 내 인생을 산 것보다 캐릭터의 인생으로 사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작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캐릭터를 등에 업고 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 일평생을 두고 봐도 그럴 거예요.